방송 놀러 같으면서 자전거 힘들었어요. 골목으로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요. 어디로 있죠? 네. 저 아마 채팅까지 녹화가 다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소리도 같이 녹화 되죠? 네, 아마 그렇긴 할 거예요. 제가 확인은 못 해보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네. 안녕들 하십니까? 아, 제가 그날 승민 쌤이랑 정인 쌤이랑 박정 쌤이랑 술 많이 먹고 정인 쌤이 저 술 취해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거 그 뭐야 슬랙에 그 공지해도 돼요라고 해갖고 제가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런 생긴 스타디라서 참 민망하네요. 그날의 기억이. 아, 그런 거예요. 네, 저 기억 잘 안 나요. 너무 먹었고. 들리시나요? 채팅? 채팅으로 들리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주제는 딥러닝을 위한 수리통계학 이런 주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김수철 수통을 할 겁니다. 김수철 수통으로 할 거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제 뭐 개정판 사시든 구판 사시든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구판을 갖고 할 건데 개정판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풀이가 다 책 맨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이집을 만들어 놓은 게 쓸모 없어지겠는데 그 어지간하면 풀이 보지 마세요. 풀이 보지 마시고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제가 문제도 좀 찝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질문 들어오는 거 있으면 좀 받아보고 할게요. 그래서 뭐 중간에 하면서 뭐 딥러닝 VA나 이런 것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할 얘기들이 있으면은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정보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해보고 제일 처음에 혹시 책을 좀 보신 분 계신가요? 책 보신 분? 예습을 했다. 없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1장은 확률 분포인데요. 제가 글씨를 참 못 씁니다. 이건 너무 심하게 못 썼는데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주제로 일단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볼 건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확률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소통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확률이랑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배웠었죠. 뭐 제가 잘 단은 기억 안 나는데 뭐였더라? 뭐 경험적 확률인가? 혹은 실험적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공리적 확률, 기하적 확률. 뭐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출 거 공리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 경험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위를 뭐 만던지면은 그게 6분의 1 수렴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공리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콜모고르프라는 수학자가 이제 확률론을 창시한 대가거든요.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콜모고르프가 공리적 확률을 이제 주창을 했는데 공리적 확률에는 공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전체 집합 S가 있고 A라는 부분 집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체 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PS가 당연히 전체 확률은 1이 돼야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거의 부분 집합 같은 경우에는 PA가 사실 첫 시간에는 다 아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얘기 좀 하겠지만 아는 얘기들을 하면은 뭐 왜 저런 얘기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0에서 1 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콜모그래프가 주장했던 것 중에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풀한 그런 내용 하나가 이제 가산 가법성이거든요. 그 가산이란 거는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카운터블 에디티비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1부터 쭉 있어요. 뭐 AN이 있고 A 무한대까지 쭉 갑니다. 이렇게 이게 가산이란 건 셀 수 있죠. 비가산이란 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산 집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실수 집합입니다. 실수는 번호로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가산가법성이란 거는 이제 이렇게 셀 수 있는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들이 AI와 AJ가 공집합, 그 다음에 I가 J랑 다를 때, 그러니까 겹치지 않으면은 서로 다른 두 집합이 겹치지 않으면은 P에다가 유니언 오브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AI를 한 게 시그마로 바뀐다는 겁니다.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PAI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확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로부터 다양한 성질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책 거기에 하는 정리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A가 아니라 P의 공집합은 뭐가 될까요? 0이 돼야겠죠, 상식적으로.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P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이 P 공집합이 되죠. 맞죠? 공집합 두 개 합집합하면 공집합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시그마로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교집합 두 개를 했을 때 공집합이니까 시그마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2에다가 P의 공집합, 이게 P의 공집합이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P의 A의 여집합이란 거는 1 빼기 P의 A가 돼야 우리가 상식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P의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란 거는 두 개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P의 A 더하기 P의 A 여집합인데 이건 전체 집합이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뭐 또 P의 잠깐만요. 이제 A가 B의 서브셋이라면은 P의 A가 P의 B보다 작거나 같은 게 상식일 거예요. 확률은 더 커지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P의 A 합집합 B 빼기 A라는 합집 요거 두 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두 개 다 교집합 공집합이죠. 그럼 얘도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P의 A 더하기 P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요거는 2번 성질을 같이 써주면은 PA가 0에서 1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어쨌든 0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PA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얘는 당연히 PB죠.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확률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다 정의되지 않아요. 이거는.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있죠. 실수집합에서 뽑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정수가 튀어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수해서 숫자를 하나 뽑는데 그 중에 정수가 튀어나올 확률을 알고 싶어요. 이거 확률 얼마일까요, 상식적으로? 실수도 무한히 많고 정수도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많죠? 실수가 더 많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이제 0,1에서 0을 뽑을 확률. 이거랑 똑같죠? 똑같아야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정수 하나를 뽑을 확률을 Pn이라고 쓸게요. 뭐 이걸 편의상 Pn이라고 쓸게요, 그냥. 요게 뭔가 알파가 돼야겠죠? 맞아요? 실수 집합에서 실수를 뽑을 확률은 당연히 전체니까 P의 R은 1이 돼야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가상가법성 때문에 여기 가상가법성 요거 있죠? 지금 P의
n이라는 것과 m이라는 걸 합하면요. 이거 가상값보다 n과 m이 다르다면은 p의 n 더하기 p의 m이 돼야겠죠. 맞아요? 이해되죠? 근데 얘는 2알파죠. 그러면은 이 짓을 모든 정수에 대해서 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p n pi가 자 이거는 뭐가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 잠깐만 이제 n 곱하기 알파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뭐가 돼요? 알파가 0보다 크다면 무한대가 되고 알파가 0이라면은 0이 되죠.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얘를 뽑을 수 있는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존재한다면은 그건 무조건 무한대가 돼야 돼. 가산법 가법성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한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수 0에서 여기 전체가 0에서 1 사이라고 했는데 이게 1인데 전체가. 근데 지금 이게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밖에 안 됩니다. 초이스가. 그래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 확률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확률은 굉장히 미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수는 불가산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불가산한 거에서도 확률, 그러니까 저런 공리적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 네, 사건을 잘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상해를 잘 정의하면 되는 거고 이제 정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는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가장 자명한 확률 이외의 확률을 가지는 어떤 사건이 존재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상식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고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PA1 합집합 A2 이미지합에 대해서 얘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A1과 A2는 S라는 전체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얘는 상식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A1 더하기 P의 A2 빼기 P의 A1 교집합 A2가 되죠.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메트릭 디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델타라고 써요. 자, 시메트릭 디퍼런스 뭐냐면은 A1 합집합 A2란 거는 P의 A1 시메트릭 디퍼런스 A2 합집합 A1 교집합 A2예요. 이게 뭐냐면은 A1 댐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A1이 있고 A2가 있으면 시메트릭 디퍼런스는 요거예요. 이게 A1 델타 A2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랑 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P의 A1 합집합 A2란 거는 P의 A1 델타 A2 합집합 합집합 A1 교집합 A2가 되죠. 그러면 얘는 P의 A1 델타 A2 더하기 P의 A1 교집합 A2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요걸 다시 쓰면요. 얘는 P의 A1 델타 A2 더하기 P의 A1 교집합 A2 빼기 더하기 여기 2를 붙여주고 빼기 A1 교집합 잘못 썼다. P의 A1 교집합 A2가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맞냐면요. 빼기 여기 1 개수가 1인데 지금 2로 붙여주고 빼기 1을 해준 거예요. 맞죠? 그럼 얘를 잘 살펴보면요. 얘는 P의 A1 빼기 A2 더하기 P의 A2 빼기 A1 더하기 2P의 A1 교집합 A2 빼기 P의 A1 교집합 A2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랑 요거 하나를 붙이고 얘랑 요거 하나를 붙일게요. 그러면은 P의 A1 더하기 P의 A2 빼기
P의 A1 교집합 A2가 되죠. 네. 이게 확률이 공리적 성질을 바탕으로 계속 다 모든 성질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 1.1.2 구체 버전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n개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에 상식이 통하지만 어떤 부분에 상식이 안 통하는 게 이제 뭐 저는 수학이라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제 1.1.2 같은 거는 알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수학적인 얘기라서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정리 1.1.3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심판 버전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와있네요. 정리 1.1.3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네스팅 셋이라고 부르거든요. 네스팅 셋은 뭐냐면은 A1이 A2에 쏙 들어가고 A2는 A3에 쏙 들어가고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AN까지 있고 이게 무한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probability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잘못 썼네요. 오늘 잘못 많이 쓰네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될 때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의 a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합집합. 이거요? 네. 네, 합집합 기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A1, A2 뭐 이런 식으로 돼서 AN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쭉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A 무한대는 좀 적절한 그림 아닌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 다 합집합하면 제일 큰 녀석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극한 보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사실 수통에서 크게 쓰이진 않을 거예요. 쓰이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제 1.1.3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P에 A, B 열린 구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확률이나 측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닫힌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이게 지금 경계만 바뀌는 겁니다. 이 구간이나 그 다음에 이 구간이나 그러니까 이제 A, B에 이렇게 된 거는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여기는 열렸고 여기 닫힌 겁니다. 이게 브라켓은 이제 닫힌 걸 의미하고요. 이제 괄호는 열린 걸 의미해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썼던 기호인데 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B 빼기 A로 정의합니다. 이제 뭐 B 빼기 A고 이게 A와 B가 1과 0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B 빼기 A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한 점 집합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한 점 집합 확률 이건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해봤는데, 자 실제로 보면은 한 점 집합 같은 경우에는 B가 여기 있었어요. B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B 빼기 1을 여기 갖다 놔요. B 빼기 1을 갖다 놓고 B 빼기 2분의 1을 또 갖다 놓습니다. B 빼기 3분의 1도 갖다 놔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수열을 생각해요. 여기 B까지 B는 계속 포함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면은 교집합 이제 B라는 한 점 집합은요. 교집합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b 빼기 n분의 1, b 닫힌 집합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는 b보다 작으니까 b는 포함할 거예요. b가 여기 있고 b보다 얘는 무조건 작을 건데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b에 가깝게 다가가겠죠. 그러니까 b는
B 빼고 나머지는 다 제외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인터섹션 P에다가 인터섹션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B 빼기 i분의 1에다가 콤마 B 닫힌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네스팅 티럼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 빼기 n분의 1 이라는 확률이잖아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돼서 얘 0이 되겠죠. 그래서 한전 집합의 확률은 0이라고까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 네. 중괄호 의미인가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집합. 여기는 집합일 때 대학이 이런 거죠. A, B 이런 거. 한 점 집합. 네. 또 질문. 그 채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이크 켜고 그 보이스로 질문해 주세요. 저 채팅을 중간에 못 봐서.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확률이 공리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는 뭐 대충 다 보긴 했는 거예요. 이제 수통에서 필요한 거는 더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요.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부터 씁시다. B 바 A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B 바 A란 거는 뒤에 게 근본이 있으니까 분모로 가요. 그 다음에 P A 교 B가 됩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봤죠?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시는 분? 베이지 정리도 그렇고 이거 다음에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죠. 독립이란 개념이죠. 독립이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말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독립은 어떤 관계다. 어떤 상황일 때 독립이라고 한다. 혹시 뭐 어떤 뭐가 들어갈지 아시겠는데? 상관없을 때.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아닙니다. 독립이란 거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는 여집합도 아니고 뭐 상관이 없다는 확률을 저 모르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건 확률이란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일단은 직관을 얻기 위해서 S가 유한집합인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PA란 건 어떻게 정의가 되죠? 유한집합이니까 NS분의 NA로 정의가 되죠. 맞죠? 개수죠. 전체 분의 선택한 집합이 얼마나 많은 분율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조건 확률이란 거는 뭐냐면은 P 또 쓸게요. B 바이 A란 거는 P B분의 P A 교 B잖아요. 그럼 PA분의. 그럼 얘는 자 위아래를 뭘로 나누냐면요. 똑같은 수로 나눠도 되니까 NS로 나눠볼게요. NS분의 NA 분의 NS분의 NA 교 B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의 정의를 쓴 거예요. 요거 정의 쓰고 요거의 정의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NA분의 NA 교 B가 되잖아요. 자, P가 N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건 확률이란 건요. 원래는 전체분의 무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었죠. 전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동그라미 쳐봅시다. 전체가 이제 A라는 집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S라는 집합이 크게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전체분의 A였어요. 근데 이제는 A를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B가 차지하는 분율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조건 확률이란 거는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전체 바꿔보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얘가 전체 집합이 어떤 다른 집합으로 바뀌어도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그건 이제 조건
분부 확률에 대한 내용인데 독립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돼요? 독립에 대한 정의는 원래 전체가 차지했던 게 잠깐만 비로 쓰는 게 더 편하겠네요. 원래 전체에서 차지했던 비율이 전체 집합이 바뀌어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에 따라서 그 확률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기 좀 못하다고 생각해요. 관련성이 상관이 없다 이게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 그게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해서 사실 그런 말을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사실 뭐 아예 배반 사건도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수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상관이라는 말이 원래 수학적인 표현인데 저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그렇죠. 상관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이란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꼬이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 전체 집합이 바뀌어도 똑같은 값이 유지된다는 걸로 전 얘기를 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바로 독립의 정의죠. 독립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뒤에 왔을 때 전체 집합이 바뀌었는데 그 값이 원래 거랑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독립의 정의예요. 근데 얘는 요 위의 식을 살펴보면은 P의 A 교 B가 PA의 PB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이 동치 조건입니다. 누가 독립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요걸 얘기해야 돼요. 요건 동치 조건일 뿐이에요. 정의 자체는 얘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베이즈 정리를 하나 뽑을 수 있는데요. 베이즈 정리를 책에는 이제 1.2.2에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식부터 살펴봅시다. 자, P A 바 B라는 건 뭐죠? P B분의 P A 교 B죠. 맞아요? 근데 얘는 P B분의 사실은 A 교 B라는 거는 P A에다가 P B 바 A를 하는 걸로 쓸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 다시 써보면은 이제 혹시나 좀 못 따라하실 분이 계실까봐 다시 써보면은 PA에다가 PA분의 PA 교 B니까 얘는 PB분의 PA에다가 PB 바 A죠. 맞죠? 이게 의미하는 건 프라이어 포스테리어가 아니라 전체 집합을 B에서 A로 바꿔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A 바 B가 뭘 비례하냐면은 PA에다가 PB 바 A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전체 집합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베이지 정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되겠죠? 뭐 구체적인 건 뒤에서 나오면서 쭉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예시는 이제 1장 같은 경우에 좀 쉬우니까 알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세변수에 대해서 베이지 정리를 쓰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혹시 뭐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P, A, B, C라는 거는 P에 A 바 B, C에다가 P, B, C가 되겠죠. 요 콤마는 교집합으로 생각하면 돼요. 콤마는 교집합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는 다시 P, A 바 B, C에다가 P, B 바 C에다가 P, C가 되겠죠. 이런 간단한 계산들은 이제 뭐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셨나요? 제 거죠? 네. 혹시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이크 키고 질문하시려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다시 또 넘어가서 확률 변수 또 뭐였지? 확률 밀도함수인가? 확률 분포. 확률 분포란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김우철 책에서 하나 좀 뭐 교수님께서 생각이 깊으셨겠지만 하나 좀 더 좋았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누적 분포 함수를 먼저 얘기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근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도 뭐 책에 나온 대로 이제 먼저 따라오는데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거는 함수예요. 함수인데 이제 확률 분포란 것도 함수겠죠. 그럼 함수가 두 개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확률 변수는 무언가를 받아요. 확률 분포란 걸 무언가를 뱉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PDF 혹은 PMF 얘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얘는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렇게 정의되는 건데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PDF랑 이제 저는 PDF를 쓸게요. 그냥 계속 전 PDF가 입을 찢어서 이거란 거는 확률을 뱉어요. 근데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에 있을 때 이런 확률 아니고 어떤 어떤 실수를 뱉는 함수입니다. 양의 실수겠죠? 양의 실수. 자,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나타낸다. 함수 값이 확률 아닌가? 함수 값이 확률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뭐 말씀 안 하시는데 확률 밀도 함수 값이 확률이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틀린 말이죠.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 값이 확률이다. 얘는 false예요. 파이썬식으로 대문자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0에서 2분의 1까지 확률 값을 갖는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전체 확률 얼마가 돼야 되죠? 1이 되니까 함수 값은 항상 얼마가 나오겠어요? 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PDF X가 X일 확률은 2입니다. 값이 2예요. 근데 확률은 0에서 1 사이라고 그랬죠? 이거 확률이 좀 뭔가 이상하죠? 맞죠? 이산형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함수의 함수값이 확률이 돼요. 근데 연속인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은 뭐냐면은 PDF 이렇게 씁니다. P에다가 A부터 X가 B 사이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PDF의 X의 DX가 돼야겠죠. 이게 확률입니다. 함수값과 적분값은 다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적분이 해야 2m 떨어지고. 적분이 2m 떨어지기도 하고 적분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는 보세요. 얘는 4분의 1일 확률은 0이에요. 연속 확률 밀도 함수는. 이산에서는 뭐 값이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이제 각각이 밀도 함수 각각이 이제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산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연속만 다룰게 연속을 알면 이산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 밀도 함수 같은 거를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예제 1.3.4 밑에 나오네요.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당연히 fx는 0 이상이 돼야겠죠. 1 이하라는 조건은 없어요. 책을 잘 살펴보세요. 1이라는 조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를 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1변수만 일단 할게요. 2변수 뒤에 책에 나오니까 다변수가. 세 번째로는 제가 말했듯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란 게 바로 a에서 x가 b 사이일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a, b는 당연히 실수해야겠죠. 뭐 무한대를 포함하는 실수여도 되긴 할 텐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실수로 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가 가는 부분 없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워밍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예제 1.3.5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값을 구해봐라고 하는데 이거는 알아서 해보시고. 자, 평균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를 딱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의해? 라고 하고 이게 평균이야? 라고 묻는 경우 저한테 묻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티베이션을 다시 드릴게요. 평균이란 거는 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1, 2, 3, 4, 5, 6이라는 주사위가 있어요. 다 6분의 1이면 얘의 평균은 얼마죠? 6분의 나올 값의 평균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죠. 그 주사위를 제가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1, 1, 1, 2, 3, 4로 바꿨습니다. 얘의 평균 당연히 6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죠. 근데 얘를 잘 살펴보면요. 표를 그려볼게요. 1이 날 확률 얼마입니까? 6분의 3이죠. 3. 2가 날 확률 얼마예요? 네. 3은 또 6분의 1, 4도 6분의 1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요걸 다시 계산해 보면은 얘는 1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이었어요. 자, 얘는 뭐를 함의하냐면요. x 곱하기 px를 다 더해준 거에 불과해요. 맞죠? 기대값. 기대값입니다. 이게. 평균이란 거는 2의 x란 거는요. 시그마 x, x px 혹은 연속인 경우에는 인테그랄 x px dx를 해준 거에 지나지 않아요. 요걸 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그만 괴롭혀 주세요. 제가 이제 이 평균이 왜 이렇게 되냐, 정의가 되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주사위를 항상 생각하세요. 주사위를. 평균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주사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상 e에다가 어떤 gx라는 함수가 들어오면요. 요거는 인테그랄 gx의 px dx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저기 x가 다 x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기대값을 gx를 따질 때 pgx가 아니라 그냥 px인 거예요. px만 들어가. 이것도 사실은 gx잖아요. gx가 그냥 x인 경우일 뿐이죠. 그러니까 px는 그냥 항상 일정하다. 항상 똑같이 붙습니다. 우리가 변수에만 무슨 짓을 한 거지 확률에는 무슨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g의 px라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px는 이제 실수 하나를 뱉는 건데 그게 뭐 다시 또 gx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g의 2 이런 거는 뭐 사실 좀 갑자기 이게 g의 0.3이 된다든지 이런 건 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다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들을 다시 해볼게요.
그 분산 있죠? 기대값을 쓰면 분산도 해야겠죠? 분산이라는 바라이언스 x란 거는 자,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의가 뭐죠?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죠. 정확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얘를 수식으로 써볼게요.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평균이 밖에 붙을 거예요. 이에다가 무언가 붙는데 편차라는 거는 뭐냐면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거든요. 그러면 x 빼기 2의 x 이게 편차예요. 그럼 얘의 제곱의 평균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자 이제 앞으로 뮤라고 쓰면 항상 평균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뮤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자 분산이 정의는 이래요. 분산을 왜 제곱의 텀을 끼워 넣었을까요? 제곱의 텀을 왜 하필 절대값도 아니고 편차 절대값의 평균도 아니고 제곱의 평균으로 끼워 넣었을까요? 그게 가장 많이들 하는 대답인데 우리가 편차 제곱을 미분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는 자연의 섭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섭리 굉장히 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뒤에서 이제 기하학과 통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아름다운 정의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절대값으로 쓰면요 우리가 상관계수 코바리언스 그러니까 공문산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공문산을 정의할 수가 없어서 제곱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다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걸 계산하냐면요. 얘를 수식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빼기 뮤의 제곱 dx죠. 맞죠? px 붙어야 되죠. p의 x의 dx죠. 그쵸? 이게 우리가 했던 정의였어요. 앞에 gx가 붙은 경우에. 근데 얘를 전개해 보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제곱 빼기 2뮤x 더하기 뮤제곱에다가 px dx였죠. 그럼 얘를 떨어뜨려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제곱 px 빼기 2뮤는 스칼라니까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px dx 더하기 뮤제곱 px는 적분해봤자 1이니까 뮤제곱이 튀어나오겠죠. 그럼 얘를 또 전개해 보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제곱 px 빼기 얘는 딱 뮤의 정의죠. 마이너스 2뮤 제곱이 되고 플러스 뮤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제곱이 평균이죠. 2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빼기 요거는 평균이 제곱이 되죠. 2x의 제곱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편리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 당연히 분산이 루트일 거예요. 제곱근일 거예요. 그런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아놔야 돼요. 잘 알아야 되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거는 2에 ax 플러스 b란 스칼라 ab에 대해서 요짓을 하면은 a에 2에 x 더하기 b가 나옵니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라이언스 ax 같은 경우에는 a제곱에 버라이언스 x가 튀어나와요. 되겠습니까? 요거 증명을 할까요? 아니 넘어갈까요? 이게 증명 굉장히 쉬워서 보여줘달라 하면 보여드리고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보여줄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됩니까? 보여줄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다수 의견이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튀어나온 성질이
우리가 Z 노멀리제이션을 하죠. Z 트랜스폼 합니다. 이 어떻게 하죠? Z란 거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죠. 이 짓을 왜 하는지 이제 다들 아시고 생각하시면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E의 Z는 어떻게 되죠? 시그마 분의 1에다가 E의 X 빼기 뮤니까 얘는 시그마 분의 1에다가 E의 X 빼기 뮤가 되죠. 스칼라니까. 맞죠? 그럼 얘는 뮤 빼기 뮤니까 0이 되죠. 평균이 0이고. 맞죠? 다들 아시는 결과를 생각합니다. 버라이언스 Z는 근데 여기 플러스 B를 해도 돼요. 요거는 버라이언스 AX 플러스 B를 해도 B는 상관없어요. 사실 부산이랑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는데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버라이언스 Z는 이제 버라이언스 시그마 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뮤죠. 얘는 날라가고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의 버라이언스 X가 되니까 얘는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이거 표준변차 1로 만들어주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실 거라 잘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또 질문 없습니다. 좋네요. 자,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CDF 혹은 CDF라고만 써요. 보통은 이거는 이게 커뮬러티브였죠. 큐뮬레이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라는 거 약자인데요. 누적 분포 함수 이제 뭐 혹은 뭐 누적 분포 함수밖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 이렇게 씁니다. P의 X가 X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Px dx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X라면은 요걸 다 색칠해 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fx dx 하면 좀 이상하니까 ft dt라 씁시다. 변수가 겹치니까. 그리고 얘를 라지 fx로 쓰기도 합니다. PDF랑 차이가 왼쪽 끝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한다는 차이가 PDF는 요 그래프를 PDF고요. 요 색칠이 CDF예요. PDF를 적분해야 확률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요거를 미분하면은 PDF가 나오겠죠. 선생님 혹시 그럼 CDF는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CDF는 그까지 누적된 확률을 다 얘기하는 거죠. CDF는 항상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CDF를 먼저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C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적분을 양의 구간에서 하는 거니까 x1이 x2보다 작다면은 f의 x1은 f의 x2보다 작거나 같겠죠. 뭐 이게 이렇게 돼도 상관없겠죠. 상관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fx는 0이 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1이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상 연속은 아니에요. 리미트 h가 플러스 0으로 갈 때 f의 x 플러스 h는 f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비어 있고 여기가 찬 거는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가 차고 여기가 비어 있는 건 안 돼요. 이게 CDF의 성질입니다. 네? 저희 왜 그런 거? 이거는 책에 발레가 나와 있어요. 이제 CDF 같은 경우에는 PDF는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PDF 연속이 아니에요. 아니죠. PDF 아니죠. PDF 연속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PDF 얘기할 때 연속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PDF가 연속 함수가 아닌 경우에 CDF가 불연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DF는 미분 가능하다면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요. 아, CDF도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확률은 연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익숙하겠지만 근데 CDF를 연속인 X에 대해서.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거는 이제 책에 발레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얘 1.5.3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알아서 보세요. 발레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 증명도 나와 있습니다. 책에 증명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우리가 다룰 이유는 없어서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또 이제 수업 준비를 하다가 재밌는 예시 들고 왔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걸 제가 이제 그 술통계 잠깐 했을 때 설명했는데 조금 다들 받아들이기 난해하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주사위가 1부터 6까지가 있겠죠. 제가 이제 15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좀 쉽게요. 이런 게 있죠. 그럼 얘는 다 6분의 1 확률이죠. 맞아요? 네. 얘를 우리가 조정을 해봅시다. 주사위가 동전이에요. 1과 2밖에 없어요. 2분의 1 확률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사위 얘를 고쳐요. 고친다는 게 수정한다. 조작한다. 자, 타짜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요. 주사위를 어떤 조건에 맞춰서 고치냐면은 주사위를 2번 던져요. 그러면은 두 눈의 합이 나겠죠. 맞아요? 네. 두 눈의 합이 나오는데 그럼 2, 3, 4라는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자, 2라는 거는 1, 1 이게 2가 되죠. 1, 2, 3이 되고 2, 1도 3이 되고 2, 2가 4가 되니까 얘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확률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오도록 주사위 고칠 수 있을까요? 주사위를 이제 새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도록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퀘스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5분까지 쉬겠습니다. 될것 같은데.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된다면 왜 안 되느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2개를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6개를 생각하면 어려워서 2개로 만들어준 거예요.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고 주사위 두 번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런 주사위 만들 수 있냐라는 건데 이제 정답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되냐면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좀 모티베이션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1이 나올 확률을 P1이라 두고 2가 나올 확률을 P2라 두면요. P1x 더하기 P2x 제곱이라는 방식을 선생님 생각해 그 화면 공유가 꺼졌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답은 안 되는데요. 그 P1x 더하기 P2x 제곱이라는 어떤 당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당식 개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P1 더하기 P2x 제곱이란 걸 이제 붙여줄 수 있겠죠. 두 번 던지니까. 그러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x제곱에다가 x 여기 붙죠.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붙으니까 원래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잠깐만요. 여기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x 세제곱 더하기 4분의 1 x 4제곱이 돼서 요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로 이렇게 계수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죄송한데 얘를 갑자기 다항식이 왜 나온 거죠, 이거? 그냥 이거를 이제 이런 풀이 방법이 있어서 이걸 한번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냥 생각해 보면은 당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P1과 P2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은 제곱이나 저 x1차랑 x2차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1의 개수, x1승의 개수고 x2승의 개수예요. 얘가 네. 2가 나올 확률이 요건 거고 1이 나올 확률이 요건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네. 2가 나올 확률은 왜 x 제곱? 네, 저도 다른 텀에 붙여주고 싶으니까 그럼 그걸- 뭐 y는 그걸 안 나타내고 네. y로 나타내도 돼요. 제곱이라 그러면 뭔가 그냥 x를 제곱한 느낌이라서 그냥 뭐 그건 자유인데 저는 x 제곱이라 쓴 거예요. 다른 그럼 걸로 얘가 해도 우리는 되군요. 네 3분의 1의 x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 4제곱이죠.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얘는 사실은 3분의 1 떼고 보면은 3분의 1 x 제곱 떼고 보면은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이잖아요. 네, 얘가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네. 돼요? 음? 실수분해에서 안 되죠. 얘는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1 판별식.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음. 실수 개수로 한 이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6까지 생각해봐도 6분의 1, 그러니까 이제 12, 이거는 2부터 12까지 나오니까 11개겠죠. 그러면은 11분의 1에다가 x제곱에다가 1 플러스 x 10제곱 이게 두 개의 실수계수 1차식의 제곱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애초에 수학적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장영석 혹시 그 P1X 여기 X가 하나 빠진 거죠? 여기 중간에. 두 번째 P1 X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모티베이션을 딱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확률 생성 함수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확률 생성 함수란 거는 x라는 게 0부터 이렇게 쭉 0부터 1, 2로 이렇게 자연수의 변수를 가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당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식 같은 경우에는 f0 더하기 f1의 x 더하기 f2의 x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그마 i는 0부터 무한대까지 fi의 s의 i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이제 우리가
얘를 두 번 미분해요. 그리고 0을 대입해요.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F2가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모든 확률 함수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2의 S의 X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보면은 2의 GX란 거 있죠. 이게 인테그랄 GX PX였잖아요. 확률을 전되는 게 이게 PX예요. 그럼 얘가 GX가 되겠죠. 그래서 i에 대한 변수가 쭉 오고 있으니까 이 i가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률 생성함수로 표현해요. 이제 이산적인 거에만 적용했죠. 연속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S가 X가 아니고 I가 X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i가 x가 되는 거예요. s란 거는 더미 변수예요. 되겠습니까? 이제 모르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죠.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PX가 X의 확률이 2분의 1의 X승 인 X는 0부터 1부터 2 이렇게 가는 이걸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의 생성함수를 GX라서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하고 GS를 쓰는데 이제 얘의 GS는 시그마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s의 x승에다가 2분의 1의 x승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s란 거의 x승이 되겠죠. 시그마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얘는 다시 살펴보면은 무한등비급수죠. 고등학교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무한등비급수 시그마 AR의 n-1제곱이란 건 1-r분의 a였어요.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r이란 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죠. 얘를 적용해보면 1 빼기 2분의 s분의 2분의 s가 되죠. 그럼 얘는 2 빼기 s분의 2가 될 겁니다. s가 될 겁니다. 여기서 X가는 더미 변수니까 더미 변수. 네. 그냥 이거 작다는 거 그냥 깔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GS란 거는 사실은 E의 S의 X승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E의 E exponential X 로그 S로 쓰는 거예요. 여기 쓸 수 있죠? 네. 쓸 수 있는데 이제 로그 S를 그러니까 TX로 취하네요. 그러면은 E에다가 E의 T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로그 S를 T로 취합니다. 요 이미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왜 갑자기 대문자로 바뀐 거죠? S, X. 요거 다 대문자 잘못 쓴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LN 아니야? LN이에요. 저 자연계에서는 다 상용로 안 써요. 다 LN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설명을 해줄게요. MGF M이라 썼네요. 책에서는 M의 T가 땡땡 는 쓰면 정입니다. E의 exponential TX로 씁니다. 자, exponential을 미적분학 때 배웠다면은 exponential이 어떻게 테일러 전개가 되는지 알 거예요.
익스포넨셜 변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y라 쓸게요. 이거는 익스포넨셜 y는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1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y 제곱 플러스 3팩분의 이건 2팩이죠 사실은 y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돼서 시그마 y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2의 n 2의 y n승이죠. y n승이 됩니다. 요건데요.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봐봐요. ex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ex는 ex죠. 그 다음에 버라이언스 x는 어떻게 됐어요? 식을 전개하니까 2의 x제곱 빼기 u의 제곱이죠. 얘는 스칼라니까 관심 없어요. 그럼 우리 관심 있는 거는 x의 1승과 x의 2승에 대해서 관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x의 n승에 대해서 expectation 어떻게 취해지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통해서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요. 익스포넨셜 이렇게 됐죠. 2의 ax 더하기 b는 a의 2의 x 더하기 b가 됐잖아요. 요 성질을 사용해서 2의 tx란 걸 제가 테일러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tx 1이 나오죠. 처음에는 1 더하기 tx 더하기 2팩분의 t제곱에 x제곱이 붙고 3팩분의 t세제곱에 x세제곱이 붙고 이런 식으로 쭉 붙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2를 씌워보면은 expectation을 씌워보면은 2의 tx가 2의 1 더하기 2의 tx인데 x가 나오고 t는 더미 변수니까 뒤로 붙죠. 그 다음에 2의 x제곱에다가 2팩분의 t제곱이 붙죠. 이런 식으로 2의 x세제곱에다가 3팩분의 t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함수만 제대로 알면은 요거를 모두 알 수 있잖아요. t에 대해서 n번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MGF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MGF는 굉장히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성질은 뭐냐? MGF 그러니까 M의 X에 대한 T가 M의 Y에 대한 T와 같다. 그러면은 PDF X의 X가 PDF Y의 Y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과 PDF 사이엔 1대1 대응이 있어요. MGF가 똑같으면 PDF도 똑같습니다. PDF가 똑같으면 당연히 MGF도 똑같겠죠. 1대1 대응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MGF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데요. 뒤에 좀 넘어가서 뭐가 있을까요? 좋은 문제가 MGF가 있으면은 책에 문제가 잘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는 MGF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선생님 혹시 그 PDF를 갖고 있으면 그에 따른 MGF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변환만 취해주면 되니까. 아,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요거 응용 버전 하나 봅시다.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1인 PDF는 유일하다. 참거짓.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PDF는 유일하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일 것 같습니다. 왜 거짓인 것 같아요? MGF 기준에서 설명해 보세요. 1차 종류, 2차 종류는 아, 맞아. 그리고 맞아요. 쌤의 말이 딱 맞는데 MGF의 M을 우리가 정률이라 표현합니다. 얘가 1차 정률, 1차 정률, 2차 정률, 3차 정률이라 불러요. 자, 얘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은 1차 정률이죠. 분산은 2차 플러스 1차죠. 얘 사실 2차 정률이에요. 분산은. 3차 정률이 다를 수 있어요. 3차, 4차부터 쭉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일하지 않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정률은 PDF를 유일하게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위에 네. 화살 몇 줄로만 가면 이제 빨간 글씨. 네. 요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PDF 똑같으면 변환해봤자 똑같을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율 생성 함수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을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는데요. 이제 젠센 부등식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볼록 함수란 거는 이런 게 볼록 함수죠. 컨벡스 맞나? 볼록이 영어로 컨벡스 맞죠? 컨케이브 이렇게 됩니다. 볼록 함수는 어때요? 성질이 두 점을 이으면 두 점의 평균 함수값이 이 평균의 함수값보다 크죠. 항상 크거나 같죠. 얘보다 얘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fx라 쓰면은 볼록이란 거는 f의 tx 플러스 1 빼기 t의 y란 내분점의 함수값이 t의 fx 더하기 1 빼기 t의 fy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요 수식 이해가 갑니까? 그쵸? 말 되죠? 그러면은 얘가 볼록이면은 얘를 파이라 쓸게요. 그러면은 파이의 2의 x가 2의 파이의 x보다는 항상 크거나 작거나 같아요. 이게 젠센 부등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책에는 증명이 테일러 연결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미분 불가능한 이제 그 미분 불가능한 어떤 볼록 함수에 대해서도 이게 다 성립해요. 저 위에 시계 CRT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RT라고 쓰죠? 어디요? 1-t. 아, 1-t, 1-t. 1-t, 1-t. 아, 1-T군요. 네. 젠센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젠센 부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은 x제곱 파이 x를 x제곱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이가 x제곱이 2의 x의 제곱이 2의 x제곱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를 넘기면은 2의 x제곱 빼기 뮤의 제곱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얘가 분산이잖아요. 분산은 항상 양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곱 평균 평균 제곱 취해주고 아무거나 뺀 다음에 양수가 나오게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귀찮게 외울 필요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리아푸노프 부등식 같은 경우는 리아푸노프 부등식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의 정률이 실수라면은 이 이제 0보다 r이 크고 s가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E의 절대값 x의 절대값 r승의 r분의 1승이 E의 절대값 x의 절대값 s의 s분의 1승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제 E에 대해서는 브라켓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괄호를 쓸 수도 있는데 알아서 이해하세요. 자, 이거는 젠센 분응식에 이제 의존합니다. 젠센 분응식에 의존하는데 이제 젠센 분응식에 의해서 y의 p승이 p가 이제 1보다 크다면 이게 y p승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혹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양수인 범위에서 항상 컨벡스 하잖아요. 맞죠? 양수인 범위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볼록입니다. 볼록이라면 우리가 젠센 분응식 쓸 수 있죠. 네. 젠센 분응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E의 네, 젠센 부등식의 조건이 볼록인 것만 이제 맞아요, 만족하면 맞아요. 다 되는 건가요? 아, 네, 네. x의 y가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E의 y의 전체의 p승이 이제 E에다가 y의 p승보다 작거나 같겠죠 항상. 그럼 우리가 p를 r분의 s로 놓으면 얘는 아까 요 조건에 의해서 1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건 만족하죠. 그 다음에 y란 거를 x란 거의 r승으로 둡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써볼까요? 2의 절대값 x의 r승의 r분의 s승이었어요. 얘가 2의 y의 p승이니까 x의 r승에다가 r분의 s승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날라가니까 2의 x의 r승에다가 r분의 s승이 2의 x의 s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1로 만들어주고 요 전체도 s분의 1승을 만들어주면 증명 끝이죠. 원하는 걸 딱 얻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표함수라는 걸 좀 쓰면요. 마르코프 부등식과 체비셰프 부등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마르코프, 체비셰프. 체비구나. 체비셰프. 체비셰프는 뭔가 러시아 사람 같죠? 마르코프도 러시아 사람 같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정률 절대값의 정률이 실수라면은 어떤 마르코프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P의 Z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E의 Z의 R승 나누기 K의 R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R이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 가능해요. 되겠습니까? 요게 다 성립하는데 요거 증명을 해볼게요. 자, 증명이 처음 보면 약간 트리키해요. 그래서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P의 Z가 K보다 클 확률이 어떻게 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봐봐요. 0이 있고 K가 있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K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범위만 색칠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expectation 1을 해주는데 in sum 그러니까 in x 마이너스 k and x k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P의 Z가 K보다 클 확률에다가 P의
z가 마이너스 k보다 작을 확률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k에서 무한대까지 1에다가 px dx가 되고,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k까지 1에다가 px dx가 되죠. x가 우리가 1이 왜 나와요? 1은 그냥 이게 확률이니까 원래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1을 그냥 앞에 제가 적어준 거예요. 똑같으니까. 요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해되겠습니까? 아, 저게 이해돼요? 조건이에요? 저게 익스포넨셜 1이 되게끔 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제가 저걸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익스포넨셜 1이 갑자기 왜 나왔는지. 익스포넨셜 1이 어디 있어요? 저기 밑줄 치신 거. 그 얘기를 하실 때는 꼭 네. 우리 약속한 용어를 써요. expectation이죠. exponential이 아니라. 아, 네네. expectation. expectation 1이라는 거를 만들어 싶은 게 아니라 요식을 고쳐주는 거예요. 요식을 요렇게 고칠 수 있는 건 너무 자명하죠. 네네. 근데 이거는 K가 Z보다 클 확률은 사실은 요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K보다 작은 확률이 요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거를 expectation의 표현으로 쓰고 싶기 때문에 1이라는 거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냥. 왜냐? E의 gx가 인테그랄 gx px dx가 되니까 여기를 1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 네네네네.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자, 요거를 우리가 인디케이터 펑션이란 게 있거든요. 원래는 수학에서 어떻게 쓰냐면 카이로 씁니다. 카이의 e의 x라 쓰는데 얘는 뭐냐면은 x가 e에 포함되면 1이고요. x가 e에 포함되지 않으면 0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어진 집합 위에서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에요. 통계에서는 김우철 교수님 책에서 얘를 i로 쓰더라고요. i에 2에 i에 1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살펴보면은 얘는 2에 i 절대값 z가 k보다 큰 거를 익스펙테이션 취해주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이게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 안을 다시 써볼게요. 얘는 어떻게 네네. 되냐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이니까 1 익스펙테이션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1이 붙었으니까. 근데 1이 요 범위 내에서만 1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가 붙는데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은 카이의 z가 k보다 큰 집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요까지 이해가 됩니까 다들? 얘는 2에다가 카이의 z가 마이너스 k보다 작은데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요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를 다시 i로 써볼게요. 표기번 바꾼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요 뒤에 건 지울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집합과 요 집합을 한 번에 합쳐주고 싶으면은 2의 i의 z가 k보다 절대값이 크다고 얘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x가 y보다 항상 작으면은 2의 x도 2의 y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것도 상식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은 잠깐만요. 자리가 좀 좁은데 자, 요까지 받아들였다 생각하고 제가 요거를 그냥 복사할게요. 자, 요 식인데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쓰면은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z 나누기 k가 1보다 크거나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i의 z가 k 요렇게 z 나누기 k가 1보다 크다는 어떤 인디케이터 펑션은 뭐냐면은 지금 요 집합은 z가 z의 절대값이 k보다 큰 부분에서만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위부터 생각할 수 있죠.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k분의 z에다가 k분의 z의 r승에다가 i의 z가 k가 1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왜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자 얘는 1보다 항상 크잖아요. 맞죠? 네. 요건 똑같죠. 요건 똑같죠. 네. 요건 똑같아요. 뒤에 건 똑같고 앞에 거는 z가 k보다 절대값이 큰 경우만 생각하니까 z가 k보다 절대값이 큰 게 1보다 크겠죠. 얘는 r승 있을 때 1보다 더 크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 그럼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k분의 z의 r승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 나는 0인 부분까지 생각하면 더 클 거예요. 1인 부분 생각하면 똑같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을 우리 다시 써보면은 i의 z가 k보다 z가 k보다 클 확률이 k분의 z의 r승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항상. 맞죠? 이해됩니까? 요 식을 다시 정리한 거에 불과해요. 잠깐만. 전체 할승, 예.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2의 x도 2의 y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요. 여기 네. 그러면 여기 e 씌워도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얘는 k는 지금 실수잖아요. 그러면은 k의 r승분의 2의 z의 r승이 되겠죠. 요거는 바로 계산이 튀어나옵니다. 얘는 아까 원래 뭐였어요? 얘는 요 부분이었죠. 요거랑 똑같은 거였잖아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요걸 다시 써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보다 작거나 하면 p가 z의 절대값이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겠죠. 음, 이해돼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네. 이해돼요? 기대값 떨어졌는데 확률로 저렇게 나온다. 왜냐면은 자, 여기 등호를 따라가 봐요. 요게 요거랑 똑같다고 했죠. 요게 지금 오면서 요거랑 똑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우리가 아까 썼던 사실을 그대로 쓴 거에 불과합니다. 음.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은 체비셰프 마커프 부등식이 딱 증명이 됐죠. 마커프 부등식이. 이게 마커프 부등식이에요. 조금 약간 기교가 많이 쓰였습니다. 체비셰프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등식을 딱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체비셰프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z라는 거를 x 빼기 2에 x로 두고 r을 2로 둘게요. 그럼 뭐가 튀어나오죠? p의 x 빼기 2의 x가 k보다 클 확률이 2의 x제곱이죠. x제곱 나누기 k제곱이 되죠. 맞아요? 이거 아니지. 여기서 x 빼기 2의 x의 제곱이 되죠. 근데 얘는 뭐예요? 편차의 제곱 평균이죠. 얘는 k제곱분의 버라이언스 오브 x가 되겠죠. 이게 체비셰프 부등식입니다.
이런 부등식이 있으면은 뭔가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통계학이나 확률론에서 많이 쓰인다. 선생님 혹시 근데 저 체비셰프 저런 부등식 혹시 쓰이는 그게 있나요? 그러니까 쓰이는 곳이라든지 뭐 이럴 때 이걸 좀 자주 쓴다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기로 성구쌤은 체비셰프 부등식을 강원모 교수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에서 쓰인다기보다 이 정도는 한번 들어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설명한 거고요. 딥러닝에서 잘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들어나 보고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설명한 겁니다. 네. 네, 만족하셨나요? 네. 네, 혹시 오늘 이제 51분인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부등식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 네. 다 알고 이거 그냥 이런 게 들어만 있다 듣고만 정도까지만 들어만 해도 넣으면 돼요. 되나요? 들어만 네. 넣으면 되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증명도 외울 필요 없고. 현지 슈로 부분 둘 중 하나가 랜덤플레스가 너무 나왔고 아, 네네. 랜덤플레스 기억 안 나요. 제가 자주 안 해요. 아, 뭔가 랜덤 포레스트 때 뭔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래서 또 질문. 혹시 이런 게 딥러닝이 안 쓰면 뭐 검정 이런 데 쓰이는 건가요? 부등식 이런 게? 검정보다는 확률론에 많이 쓰여요. 아, 확률로. 생 통계에 쓰일 것 같은데. 생통계에 쓰여요. 뭐 이상한 데서 막 등장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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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아, 문제 문제 찍어드릴게요. 잠시만 문제 찍어드릴게요. 문제가 보시면 같이 아니면 슬랙에 슬랙 올릴게 슬랙 아, 올릴게요. 혹시 그럼 녹화본은 오늘 바로 올라오나요? 제가 좀 이따 공유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